네, 이거 기사 한번 보면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장동혁 때리며 입지 넓히는 오세훈, 당대표제 폐지, 국민 추천, 국민공천 제도화 이런 이야기를 또 했네요. 아마 여러분들 정말 이걸 보면서 많이들 분노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과연 오세훈 시장이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상황이었다면, 윤상현 의원도 참 윤상현 의원 제가 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지금까지 전당대회는 왜 출마를 하셨을까요? 윤상현 의원께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보겠다고 전당대회 여러 차례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당대표 폐지해야 되고 당원들 당심을 반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지금 같은 생각을 원래 갖고 계셨다면 전당대회는 왜 나오셨죠? 원래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야죠. 결과적으로 이런 식의 지금 상황이라면 당대표 선거 나와 봤는데 당원들의 선택을 받을 수가 없고 내가 열심히 정치활동을 했지만 내가 당원들의 인기를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저건 심포도야. 내가 못 가질 바에 부숴버리겠어. 이렇게밖에 지금 해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윤상현 의원께 일단 저는 굉장히 좀 유감스럽고 황당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전당대회 그렇게 열심히 나오셨던 분이, 당원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 이렇게까지 안면몰수하는 거 과연 누가 동의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오세훈 시장이 좀 더 황당해요. 제가 웬만하면 당선 이후에는 좀 비판을 아끼려고 했습니다만, 국민공천 제도화, 여러분들 국민공천이라는 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공천의 애초에 정의가 뭐죠?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이 요약해서 공천입니다. 정당이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사전에 당내 경선을 통해서 추천하는 게 공천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당이 후보를 추천을 하면 우리가 국민투표를 통해서 그와 같은 추천들 중에 당선자를 뽑죠. 오세훈 시장님 중고등학교 때 정치학 개론 안 배우셨습니까? 국민들이 뽑기 전에 당에서 당을 대표하는 후보를 뽑는 게 공천인데 국민들이 공천을 할 거면 선거를 왜 하죠?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국민들이 공천을 하면, 정당이 공천해야 될 거를 국민들이 다 하면 투표를 뭐하러 합니까? 이미 국민들이 다 뽑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정당이 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공천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건 제가 비방의 의도가 아니라 너무 개념이 없잖아요. 지금 발언의 상태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론조사로 국민의 의사를 한번 반영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 한 번 더 투표를 하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여론조사가 얼마나 기술적으로 잘못됐는지를 국민투표를 통해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자는 건가요? 왜 이런 시간 낭비, 돈 낭비, 비용 낭비, 정력 낭비를 합니까? 쓸데없이. 저는 우리 당 의원들이요, 조선일보 사설을 볼 게 아니라 이 정당 정치, 정치학 개론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지금 교과서를 좀 펴시고요. 정당이 왜 존재하고 정당의 공천이란 뭐고 정당 정치가 뭔지 당원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 안 보실 거면 제 방송이라도 좀 보세요. 여러분들, 국민공천이란 말 자체가 형용 모순입니다. 국민들이 투표하기 전에 정당이 공천을 하는데 국민들이 공천하고 국민들이 뽑는다? 여기서부터 얼마나 지금 터무니없고 형편없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가가 잘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상대 정당도 아니고 이런 말까지 꺼내고 싶진 않은데, 오세훈 시장이 재판이 있을 때마다 느닷없이 자꾸 총구를 내부로 겨누는 그런 상황이 좀 반복되고 있어요. 좀 의심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지난번에도 공판에 들어가기 직전 검사 구형 직전 재판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느닷없이 당대표 사퇴를 주장을 하면서 헤드라인을 전부 다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시장 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뒤덮이게 만들었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당선 직후 야당 정치인이 재판을 받으러 가면요, 집권 여당의 정치특검, 정치공세, 이런 정치수사에 대해서 규탄을 하는 것, 이재명을 때려야 맞지 않나요? 이재명이 당대표 시절에 재판받으러 가면서 윤석열 대통령 비난했으면 비난을 했지 당내 의원들한테 총구 겨누면서 시선 분산시키는 거 보셨습니까? 대체 이게 무슨 정치 문법입니까? 이렇게 되면 본인 의도와 전혀 별개로 우리 입장에서는요, 당대표 겨냥해서 당내 갈등 뉴스로 뒤덮어서 이 재판에 대한 내용이
퍼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아보기 위한 얄팍한 수라고밖에 이해를 못하지 않을까요? 또 혹시나 이 집권 세력들이 특검을 비롯해서 지금 모든 수사 사정권을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참작을 받기 위한 노력이다라고밖에 이해가 안 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행보를 잇따라 하실까요? 오세훈 시장님, 말이 되는 말씀을 좀 하시든가요. 국민이 투표하는데 국민이 공천할 거면 공천을 왜 합니까? 대체 다 그냥 무소속으로 나가시면 되지. 공천이 왜 필요해요? 사전투표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경선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각자 당적 빼고 나가시지. 국민의힘 간판 달고 서울시장 5선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합니까?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지금 연달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세훈 시장 받고 있는 의혹이 뭐죠? 명태균식 여론조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명태균식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 지금 쟁점은요, 오세훈 시장의 측근이 여론조사비 3천여만 원을 대납을 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인지를 했냐 안 했냐가 지금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는 확실합니다. 이미 명태균식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을 호도했다. 결과적으로 여론조사에 기술적인 결함이 있고 그 결함을 활용해서 오세훈 시장이 수혜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금 드러난 사실이에요. 이 책임을 오세훈 시장에게까지 물을 수 있느냐가 지금 쟁점일 뿐입니다. 여론조사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신 분이, 지금 재판까지 받고 계신 분이 여론조사 공천을 하자라고 지금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걸 저나 우리 당원 지지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십니까? 당적을 가지고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되신 분이 국민 공천을 하자고 하는 것도 황당한데 명태균 여론조사로 지금 수혜를 받다라고 해서 그 관여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계신 분이 여론조사를 통해 공천을 강화하겠다? 이게 지금 유체이탈 화법 아닙니까? 너무 황당하다. 일단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당대표제 폐지가 참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이것도 제가 또 소상히 설명을 드려야겠죠. 여러분, 당대표라고 하는 게 왜 존재를 할까요? 자꾸 미국식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은 연방제 국가고 전국의 의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사실상 당대표 역할을 대신 수행을 합니다. 연방제 국가고 상하원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원내 상하원을 움직이는 것이 미국 정치에서는 주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의 권한이 막강하죠.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서구권, 특히 유럽권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의 권한이 마찬가지로 막강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차떼기 정당 이 논란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 비대위 이전까지는요, 사실상 총재로서 당대표가 원내대표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집권하고 정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지금의 투톱 체제가 자꾸 원내대표를 끌어올리면서 당대표와 이간질 구도를 만드는 이런 식의 먹잇감으로 쓰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누가 옳았던 간에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의 지속적인 반목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를 폐지하자. 그럼 대체 우리 당의 당원들은 왜 존재를 합니까? 우리 당은 그럼 누구와 함께 어떤 기반을 가지고 정치를 합니까?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이 뽑는데 당원들이 뽑는 당대표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 이 말은 뒤집으면 사실상 국회의원들, 기득권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정당판 내각제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미 우리 당에는요, 비대위라고 하는 굉장히 적폐스러운 제도가 존재를 합니다. 제가 왜 적폐라고 표현을 하느냐, 10년 동안 임기를 제대로 채운 당대표가 단 한 명도 없고 오히려 비대위는 임기를 1년씩 꽉꽉 채운 경우가 부지기수기 때문입니다. 당장 쌍권 비대위도 1년 임기를 꽉 채웠죠. 그땐 저희가 정말 위기 상황이었어요. 한동훈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인사가 총선 말아먹고 당대표 돼서 대통령 탄핵시킨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비상 상황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우린 너무도 쉽게 당대표를 끌어내리고 비대위로 가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아니, 애초에 당대표가 임기를 지킬 거라는 보장이 없는데 어떤 국회의원이 당대표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따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패싱하고 당심이 묵살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던 거 아닙니까? 하다 그걸로도 만족을 못해서 이제는 당대표를 폐지하자라고 합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비대위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도 폐지되어야 합니다. 더 정확히는요, 당원 소환제를 도입해야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당대표를 뽑는 것은 당원들이기 때문에 당대표의 신의 상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도 당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원들이 끌어내리지 않는 한 인위적인 비대위로의 전환은 맞지가 않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한술 더 떠서
비대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표 자체가 필요가 없다. 이건 당원들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당에서 당원들의 역할은 대체 뭡니까? 당대표도 당원들이 못 뽑게 하는데 원내대표가 됐건 누가 됐건 차기 공천권을 가진 누군가는 당원들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당원들이 뽑지를 않는데 당심을 반영을 하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 당은 어떻게 됩니까? 당원들은 그저 곁가지 손님으로 전락을 해버리고 그냥 당비만 내주는 호구인 거죠. 우리 이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눈에는 우리 당원들이. 그럼 어떤 순환이 이루어지냐? 아니, 당원들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전당대회가 없으니까. 원내대표한테만 잘 보이면 됩니다. 국회의원들끼리요, 지금 한동훈 씨 하는 것처럼 열심히 공부 모임 다니고 열심히 의원들 모임 다니면서 내부에서 막 식사 정치하면서 나 의원들이랑 식사 약속 꽉 잡혀있다 자랑하고 다니면서 의원들끼리 뒤에서 야합하는 정치, 구태 정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너는 여기, 나는 저기, TK, PK, 뭐 강원 이렇게 다 자리 짬짬이로 약속하고 그런 식으로 공천권 나눠받고 그런 식으로 조직 정치에만 익숙한 대중 정치 할 줄도 모르는 이런 분들만 또 국회로 들어와서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또 자기들 자리 보존해줄 원내대표 뽑고 그런 식으로 정당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금 100만 당원 만들었습니까? 어떻게든 당원 중심주의로 당원들의 우리가 권한을 보장해주고 당원들의 우리가 활동 반경을 넓혀드리면서 당원 주권주의, 당원 중심 정당 만든 거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가 100만 당원 체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당에 누가 어떤 당원들이 남아날까요? 그럼 우리 국회의원분들은 그냥 국고보조금만 받고 당원들 지원은 하나도 필요 없이, 아니 당원들이 돈만 냅니까? 당원들이 시간 쓰고 에너지 써가면서 여론전이면 여론전, 우리 당에 대한 어떤 공론화면 공론화, 우리 어떤 그 민주당의 잘못된 경감망동에 대해서 제보하고 이 우리 정치 전반을 같이 하는 우리 동지들 아닙니까? 아니 지역 책임 당원들 없이 어떻게 선거 치르실 건가요? 지역 조직 없이 어떻게 선거하실 겁니까? 당원들한테 아무 권한도 안 주면 누가 당원 활동을 하고 누가 지역 정치에서 함께하고 누가 우리 당적을 가지고 후보로 나서려고 합니까? 대체 지금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당대표가 폐지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뭡니까? 정말 가당치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론조사라고 하는 건요, 아무런 책임성이 없는 그냥 무작위성을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후보들의 이력은 고사하고 이름도 알지 모를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아무런 책임성도 없는 응답을 받고요. 자, 100만 표의 당심이 있습니다. 100만 표 당심을 50%를 반영을 해요. 여론조사 해봤자 4,000개, 5,000개 샘플입니다. 5,000개라고 칠게요. 5,000개가 똑같은 50%로 반영됩니다. 100만 명의 당원과 5,000명의 무작위 표본이 같은 표의 값어치를 가집니다. 우리 당원, 당비 내는 당원 2만 명이, 2,000명이 그저 전화 받는 여론조사 한 표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술적인 결함, 지금 갤럽이나 MBS 보세요. 맞는 게 있긴 합니까? 실제 여론도 반영 못하는 여론조사, 그것이 민심의 민심의 어떤 척도라고 하는 것도 황당한 일인데, 심지어 그렇게 기술적으로 오염되고 실제 우리 당과 관련도 없는 사람들의 무작위 표가 당원들의 2,000표의 가치를 갖는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요, 정당 정치가 제대로 발전한 서구권 국가들은요, 여론조사 공천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배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중론이에요. 우리나라도요, 여론조사가 다 틀려버리니까 여론조사를 통한 공직선거 후보자 공천 자체를 배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정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참 나왔었습니다. 그저 편리하게 당심은 얻을 자신이 없고 민심이라고 해봤자 본인들이 뭐 어디 나가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알아보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무슨 민심이 있습니까 본인들이? 그저 민심을 참칭하고 5,000개짜리 샘플링된 여론조사 가지고 와서 이게 민심이에요 라고 하면서 당원들을 유린하는 게 지금까지의 이 민심 중도 타령하던 정치의 실체 아니었습니까? 무슨 여론조사와 오픈 프라이머리를 들고 와서 국민공천 같은 소리를 합니까?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시나요? 오픈 프라이머리는요, 문제가 더 큽니다. 미국에서는 하는 게 오픈 프라이머리예요.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 하는 겁니다. 미국은 중앙정당이라는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파편화된 이런 조직들을 규합하기 위한 이벤트로서 지지자들을 한 번에 규합시켜서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하고 대통령 선거 자체를 경선 때부터 하나의 이벤트로 만들기 위한 장치로서 오픈 프라이머리 하는 거고요. 유럽권처럼
정당 정치가 발전한 국가들은 오픈 프라이머리 하게 되면은 아니 선거인단 때 그냥 등록해가지고 투표하면 되는데 왜 굳이 당원 활동을 해? 오히려 당원 규모가 줄어들고 정당 정치의 색채라고 하는 것, 당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약해지고 정당의 색채가 흐려지기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 자체도 굉장히 배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신만을 가지고 반영을 하기에는 우리가 언제 오픈 프라이머리 여론조사를 하냐면 여러분들 당원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이를테면 우리 국회의원 선거는 250여 개의 지역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은 100만 당원이지만 이를테면 개혁신당처럼 10만 당원이라고 쳐볼게요. 10만 당원이면 250으로 쪼개면요 지역구별 당원 자체가 몇백 명밖에 안 됩니다. 몇백 명을 가지고 경선을 치르게 되면요 조직 선거의 우려가 있죠. 인위적으로 정말 가족들 데려와서 친인척 데려와가지고 당원 가입시켜서 이 표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표본이 작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당심이 아니라 조직 선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약점들을 완충하기 위해서 정말 제한적으로 했던 게 여론조사예요. 여론조사가 좋아서가 아니라 여론조사가 민심의 척도여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 당심 중심의 선거제도가 당원 규모가 작을 때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만든 겁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요 우리 당처럼 100만 당원 시대 지금 시도당 위원장 뽑는다고 했을 때 시도당이라고 해봤자 열 몇 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도당마다 수만 명의 당원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 표본이면 조직정치라고 하는 게 성립되기가 어려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결함 있는 방식을 통해서 당심을 왜곡시킬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우리 당에 와서요 민주당 논평하기도 바쁜데 이런 정당 정치와 정당 공천 시스템의 기초부터 개념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정말 참담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00만 당원 정도면요 당심이 곧 민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자체로 조직으로 오염될 여지가 없는 정말 큰 표본이기 때문에 어차피 50% 우리가 대선하면 49대 51 선거예요. 우리가 딱 중간지대 저관여층을 빼고 놓고 보면은요 그냥 우파 좌파가 40대 40입니다. 대체 누가 우리가 추가적으로 데려와야 할 국민이라는 말씀이신 걸까요? 우리가 40을 확보하고 있다면 40에서 플러스 알파를 우리가 이 저관여층들을 선거 때 어떻게 규합을 할 건지를 고민을 해야지.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리가 갑자기 중도정당 되면 갑자기 우리 당을 지지를 합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왜 자꾸 실체가 없는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꽉 잡고 가야 될 것은요 굳건하게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40%의 우파 지지자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무슨 이준석이니 한동훈이니 이런 사람들과 연대하지 않아도 지금 장동 체제 그대로 해서 민주당 컨벤션에도 불구하고 40% 우리 당을 지켜주고 계신 이분들을 우리가 안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관여층들 선거가 가까워지면 뉴스 소비하면서 어떤 정책이 있고 어떤 집이 잘 나가는지 다른 인플루언서들은 어디가 맛집이고 어디를 주로 가는지 어디가 줄 많이 서 있나 어디가 맨날 집안 싸움하는 망한 집인가 그런 척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대세 추종형의 저관여층들을 얼마나 끌어올지를 고민하는 게 선거공학의 기본이에요. 뭘 자꾸 우리가 국민 얘기를 합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우리가 데려올 수 있냐고요. 왜 이렇게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까?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역선택 방지를 안 넣으면 그럼 민주당 관계자들이 우리 당의 후보를 결정을 하는 건데 우리 당을 대표해야 될 후보들이 그럼 민주당 지지자들의 니즈를 맞춰야 됩니까? 이게 지금 정당 정치의 근간에 맞는 겁니까? 정말 제가 오늘 당대표제 폐지, 국민공천 제도화, 그리고 무슨 오픈 프라이머리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요 우리 당은 정말 국회의원들부터 당원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건 정말 국회의원들이 정당 정치의 걸음마도 못 댄 상태에서 여론조사가 뭐고 국민 참여 경선은 뭐고 당원들은 왜 있고 조직은 왜 있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얼마나 아마추어적으로 지금 줄 타고 들어와서 인지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정당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오선식이나 한 서울시장님의 주장에 대해서 제가 지금 논평을 해야 되는 게 지금 맞는 겁니까? 오선 시장님, 내일 여론조사 조작건 때문에 지금 재판받아야 되시는 오선 시장님, 국민들이 투표를 하는데 왜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공천을 받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표현이 얼마나 이상한 표현인가, 얼마나 웃기는 형용 모순적인 표현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론조사를 가지고 민심을 대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얘기인지, 그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민심이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민심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이 당원들의 정당한 분노에 대해서 곱씹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또 쭉 달려봤는데요. 한동훈 씨 이야기도 없이 오늘은 좀 정당 내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제가 분노의 감정을 최대한 빼고 이론적으로 우리 정당 정치의 이 기초적인 개념과 이론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이론을 기반으로 정당 정치가 건강하게 설립되어 있는 이런 유럽권 정치 국가들은 어떤 식으로 정당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이 분위기와 상황에 대해서까지 또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론조사는 맞는 치트키가 아니에요. 자꾸 여론조사를 민심이라고 하지 마세요. 여론조사 샘플 하나가 우리 돈 내는 책임당원 2,000표만큼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우리가 오늘 민주당 이야기를 또 아예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주당 이야기 또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오늘도 5,000분 넘겨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정말 정당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초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고 우리 당원들이 왜 이런 목소리를 내는지 우리가 공감하고 이해를 하면서 정당의 내부의 기초적인 시스템과 규율부터 바꿔가고자 하는 많은 정치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전당대회에는 부디 이와 같은 상식적인 목소리를 내는 후보들이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 당대표 혹은 최고위원으로서 우리 당을 이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